통영시가 야간 관광을 활용한 축제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영만의 특화된 이미지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넣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양의 대표 특산물 축제인 얼음골 사과축제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달콤새콤한 사과 맛의 진수를 보여줄 이번 축제 소식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봅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제3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차기 행사는 통영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년 365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축제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특색과 어떤 구성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통영이 사계절 야간 관광으로 세계적인 축제 브랜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가을 첫 정기축제를 시작으로 도약을 선포한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영 강구안 바다 위에 마련된 공연장. 배우들의 열연과 다양한 공연들에 어느덧 관객들의 흥도 더해집니다. 불을 밝힌 인근 도심에선 한국 근대시대를 풍미한 일명 모던의 시간이 펼쳐지고 통영의 역사가 깃든 통제영에선 배우들의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제1회 통영영화제가 열립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갈수록 빛과 문화예술로 더해지는 축제. 관광객에게도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우연찮게 갑작스럽게 여행을 왔는데 항구 안에 이렇게 축제도 하고 있고 네오사인도 예쁘고 되게 기분 좋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 오고 싶어질 것 같아요. 밤에 바다에서 공연을 보니까 더 불빛도 반짝이니까 예쁘고 더 재밌은 것 같아요. 통영의 밤을 물들인 투나잇 통영 모던 보이즈 다이닝 페스타. 통영이 가을 야간 관광 축제를 선보인 건 이를 통해 특화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통영만의 차별성을 갖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대한민국 1호 야간 관광 특화 도시이자 지난 11일 2023년 세계 축제 도시의 선정이 힘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봄 야행, 여름 한산대첩에 이어 탄생한 정기 가을 축제에는 빛과 해상을 이용한 무대, 1회 영화제부터 세계 축제 도시 이벤트, 통영의 역사 문화가 녹아들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11일에 세계 축제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통영시 일대에서는 사계절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야간 축제 도시로서의 이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축제에 통영만의 야간색을 입혀 새로운 야간 관광 지표를 만들겠다는 통영. 상설 해상 공연장 마련부터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노력이 방문객 만족과 경제 지표 상승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도심 건물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 농장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2년 동구에서 건립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도심 건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수익은 재투자해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목적이었는데요. 1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청에서 민간의 위탁에 운영하는 수직농장입니다. 수직농장이란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을 말합니다. 3층짜리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던 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층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자재와 기구들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초기 시설에 2천만 원, 버섯 재배를 위해 매년 800만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5명과 함께 버섯을 재배했는데 연간 수익은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회수는커녕 농장 운영 조건에 포함된 지역사회 기부금 20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형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수직농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농작물 재배 공간과 작업장, 교육관 등을 갖추었습니다. 수직농장은 당초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해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이 실현되기는커녕 운영을 맡은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2년마다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운영을 하던 업체마저 경영난에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수직농장은 지상 3층으로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2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높은 투경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생산량이 적어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개인이나 민간 업체 외에도 이미 체계가 갖추어진 동구 시니어 클럽 등 관내 단체를 통하여 어르신 일자리 등과 연계한 이전 운영업체가 재수탁을 포기하면서 동구청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1차 공고를 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이어서 2차 공고까지 냈음에도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농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초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사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밀양 얼음골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얼음골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 사과를 주제로 이번 주말 축제가 열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밀양 얼음골 사과 발전협의회 이상열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과 발전협의회 회장 이상열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말 열리는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5일 양일간에서 밀양 얼음골 공용 주차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첫날에는 풍물놀이 한마당, 무지클럽 2MC, 고구장구 공연, 사과 이벤트, 풍년 감사제 고유제, 벨리댄스 공연, 개막식, 사과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축하 공연으로 첫날은 마치고요. 5일 날은 음악 무지클럽 2MC, 고구장구 공연, 사과 이벤트, 각설이 품바쇼, 화학 한마당 축제, 폐막식, 부대 행사로서는 키다리 아저씨, 삐에로, 캐리커처, 퍼플 체험, 사과 시식회, 사과 막걸리 마시기 대회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네, 밀양하면 또 사과잖아요. 우리 밀양 얼음골 사과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밀양 얼음골 사과 자랑이라 하면은 전국의 최고 명품의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으면은 식감도 좋고 삼복도에 얼음이 얼고 밤낮 온도 차이가 뚜렷하며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의 특징은 당도가 높고 밤낮 온도의 차이로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아삭. 얼음골 사과가 천년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얼음골 사과입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사과 나무에 달려 햇볕을 보는 기간이 타 지역보다 20일에서 25일이 더 길어 충분히 숙성된 사과만 생산합니다. 네, 올해 유독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 탄저병으로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 수확한 사과 품질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우리 지역에도 올 8, 9월 달에 비가 오는 날짜가 79일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방제는 제대로 했습니다만은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탄저병은 조금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농가들은 조금 수확에 좀 저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말에 축제가 열리는 만큼 우리 관광객들이 밀양 얼음골 사과 많이 맛볼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11월 4일, 5일 양일간에 밀양 얼음골 공영 주차장에서 축제를 합니다. 소비자님들을 모시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먹거리, 볼거리 다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 찾으셔서 맛도 좋고 당도도 높은 사과 저렴한 금액에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 발전협의회 이상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경찰에 적발됐다며 직장 동료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통영 한산도에서 의식을 잃고 자택에 누워있던 80대 주민이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습니다. 통영 해경은 29일 아침 8시 45분쯤 아내가 식사 후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자와 보호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이송하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우 신임 경남경찰청장이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겸손하고 절제하지만 범죄 앞에서는 당당한 경찰이 돼야 한다며 강조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대 8기인 김 청장은 1992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대구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북청 교통안전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하나오션이 인터넷과 로봇,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스마트야드는 연결화, 자동화, 지능화를 중점으로 디지털 생산센터에서 원격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은 사람과 경험 중심의 생산을 데이터와 로봇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생산 현장의 자동화율을 7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설비를 통해 힘든 노동을 대체하고 어려운 작업을 도와줌으로써 작업자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2023 산학협력 인재양성 한일 컨퍼런스가 30일 경남대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 대학 지역혁신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채로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지역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경남대가 일머리 교육 특성화 교육으로 발굴한 성과들을 살펴보며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 가야방송 2023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30일 경남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경남방송의 기획보도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슈를 꼽아 세부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지역채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주요 공약과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